꼬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청소 상태야 지금은 넣으면 안 돼 라는 신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 다시 인사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 잘 에이스 밸런스 하셨나요? 잘 버텼으리라 또 잘 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혈류와 생체 리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류는 피의 흐름을 얘기를 합니다. 75kg의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몸에 대략 5리터의 이 혈류가 피가 존재합니다. 사람의 몸은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럼 우리 몸에 이 적혈구 세포는 대략 몇 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60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조나 되는 세포가 이제 적혈구 세포라고 합니다. 이 적혈구 세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혈구 세포가 하는 일은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우리 온몸의 세포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몸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결핍이 일어나고 세포가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손발이 그러니까 차갑지 않고 굉장히 몸이 따뜻한 사람들은 이제 혈류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두통의 대부분의 원인이 뭐냐면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흐르는 상태가 안 좋은 예가 두 가지 있습니다. 혈액이 탁한 상태가 있죠. 끈적끈적하고 이 더러워진 혈액이 혈관벽에 들러붙어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이것을 이제 피가 탁한 상태라고 하고요. 혈관을 흐르는 혈액량 자체가 적어서 혈액이 되게 찔끔찔끔 흐르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혈류량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봤더니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이 많이 난다는 것이고요. 수분 균형이 나빠져서 몸이 많이 붓는다고 합니다. 영양과 산소가 우리 온몸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혈류가 나쁘기 때문에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다이어트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한번 몇 가지에 속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혈류량이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혈류가 나빠지는 진짜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혈류가 진짜 나빠지는 이유는 뭘까? 우리 몸에서 혈액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혈액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몸에서 혈류가 돌지가 않는 거예요. 올바로요. 그래서 혈액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를 봤더니 위장 상태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시냐면 야식을 많이 먹죠. 음식이 위와 장에 남아있게 됩니다. 몸이 잠들 때 이 장기기관도 같이 잠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복부 팽만도 일어나고 가스가 차고 위벽이나 장벽에 많이 쌓였을 때, 안 좋은 이물질들이 많이 쌓였을 때 잘 흡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정말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제 위장에서 흡수를 잘 할 수 없다 보니까 혈액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밤 9시 이후에 이렇게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음식들을 많이 먹기도 하고 이제 공복을 채우기 위해서 뭐라도 막 집어넣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거의 다 위장 상태가 다 안 좋고 이제 위장 하수증까지도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시죠. 10시간 정도의 내가 공복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간다면 위장은 한 5번 정도의 이제 청소를 하게 됩니다. 위장 상태가 깨끗하게 돼야만 더 다른 음식물들이 들어와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상태로 되거든요. 잠들기 딱 3시간 전에는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고 만약에 뭘 먹는다면 간단한 허브티 같은 거를 좀 드셔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배에서 이제 꼬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꼬르륵 소리가 날 때 이 신호가 어떤 신호냐면 내가 배고프니까 무엇을 넣어주세요 라는 신호가 아니라 나 지금 막바지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청소 상태야. 지금은 넣으면 안 돼 라는 신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강한 수축을 통해서 우리 위벽에 있는 그런 지금 낡은 그런 점막들을 떨어뜨려내고 새로운 점막으로 형성이 되고 또 위장을 깨끗하게 이제 비우는 그런 상태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꼬르륵 소리가 난다면 적어도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조금 더 공복을 두시는 게 훨씬 더 깨끗한 또 건강한 위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공복 시간으로 비워두시게 되면 위장 청소가 깨끗하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었을 때 내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들 보면 배가 고픔을 아침에 일어나서 느끼고 밥이 맛있게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항상 변을 보는 사람들이 가장 건강한 이런 위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공복 시간을 꼭
이 라이프 스타일에서 꼭 넣어야 되겠다. 이 부분을 꼭 명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혈액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 온 몸에 이제 전체적인 이 신체의 영양 결핍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적혈구세포가 하는 일이 이 산소와 영양소를 우리 온몸의 세포에 보내야 되는데 혈류가 잘 돌지가 않고 혈류가 부족하다 보니까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에게 전달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혈류가 부족한 사람들의 증상을 보면은 혈색이 굉장히 나쁘고요. 그리고 피부가 되게 건조하고 주름살이 많이 늘어나고 몸이 굉장한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거나 안색이 창백하고 칙칙하거나 피부가 건조하거나 탈모가 있거나 흰머리가 많거나 또 불면증이 있거나 잠을 깊게 못 자거나 이런 부분이 혈류량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단을 통해서 내가 혈류가 잘 만들어지지 않거나 혈류량이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셔서 꼭 이 공복 시간과 우리가 이제 먹는 시간을 여러분의 밸런스를 두셔서 이게 하루의 일상생활에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안 좋아지는 이유를 보면요, 거의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뇌의 시상하부가 자극이 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런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가 돼 갖고 우리 몸에 있는 이제 모세혈관까지 굉장히 수축을 일으키죠. 수축을 하다 보니까 혈류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런 몸을 릴렉스하고 또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는 것도 이런 혈류량을 늘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그 적혈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헤모글로빈이 있어야 됩니다. 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철분과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철분과 단백질이 이 함유량이 많은 그런 음식을 먹는 게 혈류를 만드는 데 가장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하고 있는 이 8주가 여러분의 건강을 얼마나 좌지우지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적혈구 세포의 생명주기가 며칠이냐면 120일에서 130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4개월을 관리를 하셔야 이 몸이 되게 건강해질 수 있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드리는 이 식단과 이 에이스 밸런스 식단을 통해서 위와 장은 더욱더 깨끗하게 이제 청소가 될 것이고 몸은 호르몬이 리셋되고 또 장내 환경도 바뀌게 되면서 많은 부분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8주가 끝나고 나서도 연장을 하셔서 몸을 관리를 하셨을 때 정말 4개월 후에 정말 좋은 이 건강한 적혈구 세포가 다시 이제 재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 몸의 혈류량이 더 늘어나고 혈류가 더 좋아지고 혈액량이 늘어나고 또 몸이 많이 개선이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하신다 하셨을 때 보통 4개월을 기준인 두는 이유가 적혈구 세포의 생명 주기가 120일에서 130일, 곧 4개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먼저 만들고 늘리고 순환시키는 거, 이게 내가 질병을 예방하고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장 개선, 최소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저녁에 드시지 않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내가 불필요한 것을 먹지 않는다. 그래서 위장을 깨끗하게 비워둔다. 두 번째는 수면 개선입니다. 밤 11시 정도 이전에는 무조건 자야 혈류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햇빛을 쬐주시는 것도 내 생체 리듬을 올바르게 돌리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식사 개선인데요. 이제 활동하기 전에 가장 좋은 것들을 넣어주는 것이죠.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커피 믹스를 먹는다, 이제 안 좋은 식품 화학 첨가물이 있는 걸 먹는다, 하면 안 좋은 음식들을 내가 많이 넣어준다면 몸은 더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생체 리듬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오전 5시부터 7시까지는요 배설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시간에는 안 먹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그러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는요 식사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이 영양분과 에너지, 혈액을 온몸에 흐르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가장 활발한 시간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출근을 해서 이제 9시 지나서 10시, 11시 때 집중력이 가장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생체 리듬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이 취침 시간으로 한다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 사이에서 여러분이 식사 시간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에이스 밸런스란 뜻은요, 우리가 몸에 넣어주는 이런 영양소, 배합률, 이런 좋은 원재료를 우리가 배합해서 어떤 비율로 넣어주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음식을 섭취하는 그 시간과
단식하는 시간, 이 밸런스도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또 다이어트하는 이 라이프 스타일에서 꼭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몸을 에이스 밸런스에 맡겨보세요. 화이팅!